자, 여러분의 월요일을 승리하는 월요일로 만들어 드립니다. 승문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네, 오늘은 내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점검해야 되는지 모르셨다. 그러시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험은 사실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잘 가입했겠지,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험 점검이라는 게 필요하다. 요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필요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은 가입하고 어련히 잘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내 상황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직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출산했을 때, 퇴직했을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보험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상품도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트렌드와 맞지 않거나 부족한 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료 절약도 할 수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특약을 조정하거나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변경하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 내 상황엔 꼭 필요했던 거지만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삭제함으로써 나의 생활이 좀 더 여유가 생길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정기적인 보험 점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험 점검이 필요한 주요 시점,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점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 초년생 시기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을 가입을 하실 건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직장에서 단체보험이 제공된다면 개인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실손보험의 스톱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 보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체 실손을 이용하시다가 퇴직 후에 일시 정지된 개인 실손을 재개해서 계속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보장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필요 보장들로 구성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험 점검이 필요한 시기는 바로 사회 초년생이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 보험이 있다면 기존 실손은 일시 정지한 후에 단체 실손 보험을 이용하고 절감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을 채우거나 아니면 필요한 저축을 해도 좋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언젠가요? 네, 결혼을 할 때와 가정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인데 혼자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보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마 혼자 내던 보험료에서 2명의 보험료가 합쳐지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지 중복된 건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출산 및 자녀 양육 시기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태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실 건데 그렇죠. 그때 태아보장과 태어나게 되면 이 태아보장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태어난 이후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보장 만기와 보장 내용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 가장은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사망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보험, 정기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좀 더 여유가 있고 나는 종신토록 내가 보장을 받겠다. 그럼 종신보험. 하지만 사망보장은 필요하지만 종신보험은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 이제 정기보험. 정확하십니다. 네,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보험 점검이 필요한 시점,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 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는 혼자에서 가족이 늘기 때문에 보험료 같이 이런 추가 지출이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험 점검을 통해 뭔가 가정 경제의 흐름 같은 걸 좀 잘 잡아두는 게 정리정돈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네 번째는 언젠가요? 네 번째는 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갑작스럽게 소득이 하락하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장 단체 보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직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은퇴 및 노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빠르면 40대, 늦으면 50대에 해당되는 시기이고요. 연금보험, 간병보험 등을 검토하셔야 되고 기존 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험 점검이 필요한 5가지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돼. 그럼 무조건 전문가님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점검해야 되는지. 네.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너무 크지는 않은가 요걸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나가는 돈. 그렇죠. 현재 가정의 재정과 맞지 않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요. 네. 그 다음은 내가 받고 있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가를 체크하는 건데요. 암, 뇌혈관, 심혈관 보장은 보장 범위를 넓게 받으셔야 필요한 보장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 가입된 보장이 있는가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 가입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보험사에서 같은 보장을 받고 있지 않은 건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우리 집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보장 범위 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보장을 적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중복 가입을 해서 괜히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더 있을까요? 네, 여기에 갱신형과 비갱신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이 갱신형 보험은 납입하는 기간들은 보험료가 싸지만 이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오르는 보험료 부담이 싫다면 비갱신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약 조정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고 보장이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약 조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나한테 필요 없는 특약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입원 특약 같은 경우에 필요가 했어요. 왜냐하면 입원 특약. 네. 장기 입원을 시켜서 이제 검사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이후인 현재 시점에는 장기 입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네.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특약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특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얘기 주셨잖아요. 승문규 전문가님. 네.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면서 갱신이 있다면 비갱신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더니 그러면 기존에 제가 갱신 안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비갱신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208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우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보험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갱신형 안보험이 있으시다면 갱신을 거위한 것들은 더블 보장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보장을 갱신으로 가지고 있다면 좀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보험료가 얼만큼 올랐는지 그리고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가입을 하셨다면 좋은 약관의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과거라면 언제 정도예요? 한 2010년도 15년 정도 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가입을 하셨다면 암 보장의 이제 약관의 내용이 지금보다는 또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돈키호테를 진행하면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암보험은 진짜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너무 보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 뭐 엄청 예전에는 2000년도 초반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그런 보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유사암으로 무조건 보장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바꾸기보다는 내 보험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예시를 들어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고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들으면서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비슷한데 그럼 나도 그럼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왜 어릴 때 왜 그 빨간색 펜 있잖아요. 자기의 일을 그런 것처럼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검증하고 여러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모시고 이 자리에 온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도움 필요하면 말씀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혼자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혼자서 막 했을 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지를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오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렸던 솔루션과는 다른 솔루션이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솔루션을 개인에 맞게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드릴 수 있는 혜택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하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분들의 솔루션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고요. 어떤 고민으로 승문규 전문가를 찾아오셨을까요?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직장인입니다. 최근 25살 된 딸과의 경제적 가치관 차이로 고민이 많습니다. 딸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을 여행을 가거나 월급보다 비싼 명품백을 소비하는 등 소비가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등 돈을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경제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하라고 선언하고 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적금과 보험을 모두 넘기고 생활비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보험만큼은 필요 없으니 해지해달라고 하고 결국 보험료를 낮춰주면 유지하겠다고 딸과 타협을 했습니다. 제 딸의 보험을 점검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자, 오늘 사연자분 25세의 딸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보험과 저축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험료를 낮춰주면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부. 맞아요. 자, 그래서 보험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따님의 소득 수준을 제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현재 월 소득이 작지 않습니다. 3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보험은 현재 종신보험, 실손보험 각각 한 건씩 총 2건에 월 36만 원을 납입 중이었어요. 이것도 적진 않네요. 네, 보험료도 많았어요. 소득도 많은데 보험료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음. 실손보험은 좀 적절하게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미혼인 따님에게 불필요한 사망 보장이 얼마나 있었냐면 2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사망 시 2억 원을 보장해 주는. 네. 그 외에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출혈, 심근경색 3천만 원, 입원비 3만 원 등 사망 보장은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따님에게 더 필요한 생존 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강 보장은 미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님분의 소득은 적지 않았지만 보험료 역시 많았다. 공감이 됩니다. 저 같아도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사회 초년생으로 앞서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을 점검하는 시기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줄 때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녀에게 맞는 보험인지 꼭 필요 보장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녀분은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 보장의 중심의 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그렇죠.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종신보험도 5년 납, 7년 납 이런 단기 납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유지하셔도. 그런데 따님분은 이런 것이 아니라 20년 납입의 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님에게 적합한 보험은 어떤 거였나요? 네, 현재 따님 나이가 25세이기 때문에 어른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른이 보험. 네, 어른이 보험은 만 40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데다 납입 면제 조건도 성인 보험보다 넓고 감액 기간이 없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해됐어요? 네. 납입 면제 조건도 성인 보험보다 넓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납입 면제는 해당되는 질병 해당되면 차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옵션인데요.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의 질환에서 납입 면제가 적용되지만요. 어린이 보험은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후유장애 50% 이상까지도 납입 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넓게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성인 보험 때,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가입을 하면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범위가 좁은데 어른이 보험은 그 범위도 넓게 주는군요. 맞습니다. 만 40세 이하도 성인일 수 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러네. 네. 사실인데 어른과 어린이. 그렇죠. 합쳐진 거죠. 네. 자, 그럼 어른이 보험으로 보완을 해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암 진단비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은 5천만 원까지 만들어 드리고 네. 유사암 1천만 원, 혈관 진단비도 보장 범위가 좁게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보장 범위 넓게 뇌혈관, 심장 질환 진단비 각 2천만 원, 뇌심장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상해 수술비, 상해 질병 후유 장애 등 필수 보장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용으로 9만 원으로 채워 드렸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따님이 다니는 회사는 단체 실손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개인 실손은 스톱 제도를 활용해서 일시 중단을 하고요. 네. 나중에 퇴직 후 스톱한 개인 실손을 풀어서 계속적으로 이용하시게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나 범위가 좀 보장 범위가 좁은가 봐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건 그럼 보장을 늘리면 돈 또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실손보험 포함해서 36만 원 내고 계셨는데 이제 9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불필요한 사망 보장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 보험료가 대폭 줄였던 거죠. 음. 기존에 36만 원 납입했지만 9만 원 납입하는 거니까 매달 27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한 건데요. 사실 사망 보장을 제외하고 생존 보장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없는 보장도 많이 채우고 맞아. 보장 범위도 넓혀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보험료 줄인 돈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이분 많이 쓰셨잖아요.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따님에게 소비 플렉스도 좀 멈추고 계획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쓰게 되고요. 없으면 또 없는 만큼 안 쓰고요. 그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소비계의 큰 손이신데 아까 맞아요. 사연 들어보니까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축 어떻게 하세요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먼저 월 수입 300만 원인데 음. 이걸 다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 3,60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큰 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1년이잖아요. 10년을 쓰게 되면 3억 6천만 원. 이야, 20년간 쓰게 되면 7억 2천만 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날렸네요. 자, 주디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20년 뒤에 내 집과 같은 자산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명품백 또는 그동안 다녔던 여행의 추억이 좋으세요? 뒤에 게 좋다 그러면 만들어줄 거예요. 아, 앞에 게 좋다 그러면 줄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걱정했어요. 명품백을 선택할 것 같다. 왜? 저 집이 좋아요.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전 네. 집이 좋습니다. 당연히 집을 선택해요. 네,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당연히 집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소비하게 되면 음. 좋은 추억과 백만 있을 뿐 내 자산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좋아하는 걸 한순간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금방 돌아갑니다. 맞아요. 그 네.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치 해결이 가능해요? 어떻게요? 네, 먼저 월급의 10%는 30만 원이죠. 여행을 위한 적금을 들게 했고요. 적금을 네, 그리고 또 맨날 나한테 선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말고. 네, 내 생일에 나에게 주는 선물 적금 30만 원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꼬리표가 달린 저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 중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ISA 계좌에 100만 원, 청약저축 10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연금 30만 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과 비교했을 때 1년에 0원밖에 없었어요. 빵원이라는 거죠. 이 자산이 매년 저축을 하게 되는 거고 여행이나 소비를 위한 이 적금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매달 20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금만 따져보면 1년에 원금만 2,400만 원인데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에요. 원금만. 그런데 평균 수익률 3%를 여기에 가정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만들 정도로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축을 단기, 중기, 장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저축을 하게 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계획적으로 모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가로 저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기, 중기, 장기를 가로로 저축하게 되면 제일 처음 끝나는 게 단기 저축이에요. 그다음 중기 저축이 끝나고 장기 저축이 끝나요. 그렇죠. 그럼 장기 저축이 끝나게 되면 단기 저축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 저축으로 목적을 한 게 연금이었잖아요.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 효과를 충분히 그렇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저축이 어떤 저축이냐면 세로 저축이에요. 단기하고 또 단기하고 단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연금 같은 경우를 준비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쩐지 돈이 모일만 하면 사라지고. 맞습니다. 단기 저축은 소비를 위한 저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을 가거나 또는 뭔가 사거나 그럼 다 없어져요. 근데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게 되면 사람은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저도 젊지만 네, 맞아요. 저보다 젊은.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돈은 나눠서 모아야 됩니다. 맞아요. 바구니를 왜 여러 개를 두라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돈 경제적인 전문가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왜 저축을 나눠서 해라라고 하는지 통장을 왜 나눠라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수백 년 동안 그게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목표에 맞게 나눠서 저축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이 부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보험 점검은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마다 필요하다. 둘째, 저축을 할 때 단기, 중기, 장기 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저축을 하는 게 좋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